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하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참 주말 동안에 우려가 많았는데요. 참 다행입니다. S&P 500 지수는 0.9% 상승, 다우존스는 0.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거대 디지털 미디어 기업이었던 바이스 미디어가 파산 보호 절차를 마친 후 MBC 유니버셜 마케팅 임원이었던 아담 스토츠키를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기존의 뉴스 중심 컨텐츠에서 벗어나서 스튜디오 및 광고 사업 부분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디지털 미디어 강자가 생존을 위해 몸집을 줄이고 핵심 사업을 재편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미디어 산업 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신문지상에 보면은요, 이런 미디어 그룹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 산업이 굉장히 재편이 많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이 머스크의 핵심 사업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동맹들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정부와 맺은 59억 달러 규모의 국가안보 위성 발사 계획을 문제 삼으면서 이 계약이 머스크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의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너리스크가 단순한 주가 변동을 넘어서 기업의 핵심 사업 수주와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머스크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목요일에 있을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유럽 중앙은행과 금리 인상을 멈춘 미국 영준 사이에서 신중한 중간 경로를 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이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탈동조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의 금리 격차가 향후 환율 및 자본 이동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국영 기업들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수십 척의 유조선들이 선박 추적 장치를 끄는, 즉 유령 선단 방식으로 해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운송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제재 회피 활동으로서 지정학적 긴장을 좀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단순한 기업 차원의 제재 회피를 넘어서 국가가 개입된 조직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 유가와 안보에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 뉴스입니다. 브로드컴 얘기인데요. 반도체 기업이죠. 브로드컴이 AI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서 3분기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구글과 같은 특정 대형 고객을 위한 맞춤형 AI 칩 사업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의 범용 GPU뿐만 아니라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 시장으로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사례입니다. 브로드컴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왔죠. 그래서 한 7, 8일 전에 고점을 찍고는 조금 내려오다가 최근에 다시 좀 상승세를 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4월 초에 그 저점에 비해서요. 지금 최고점까지가 거의 84%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애널리스트의 그 호응도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보면 현재 레이팅이 평균 레이팅이 4.6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보면 그 바이가 31명이 바이 추천을 하고요. 그냥 스트롱 바이가 7명이나 있네요. 그리고 목표가가 현재는 280불까지 올라와 있고요. 최고는 340불까지 보는 애널리스트가 있고 저점은 한 210불 선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52불 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가가 얼마나 탄탄하게 올라왔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3년제 수익률인데 지금 현재
역대 최고치 3년 수익률 4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3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가져왔으면은 410%의 수익률이 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야, 진짜 브로드캄 대단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죠. PwC가 영국에서 기록적인 9,8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하는데요. 수천 명의 직원이 수년간 내부 교육 시험에서 답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서 벌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고의 전문성과 윤리를 자랑하는 기업에서 발생한 조직적인 도덕적 해이, 브랜드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도비가 자사의 생성형 AI 파이어플라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마케팅 및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에 통합해서 단 하나의 프롬프트로 전체 마케팅 캠페인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자동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AI가 단순히 컨텐츠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서 마케팅과 같은 전문 비즈니스 영역의 전체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도비 주가 한번 보시죠.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에 좀 알려져서 그런지 큰 폭으로 어제 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어도비 주가 보면은 계속해서 200일 한번 깨고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달에 반등을 좀 줬는데 이게 패턴을 좀 그려봐도 사실은 전부 좀 이게 안 좋은 패턴들이 보입니다. 이게 쌍봉 패턴이 완성돼서 지금 브레이크를 했다가 다시 어제 양봉이 나는 바람에 조금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쌍봉 패턴으로 하자면 아직 다운 타겟이 대충 368불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의 더 하락을 이제 보이고 있다.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 정도 폭은 충분히 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데요.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어도비가 좀 상향으로 높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일 2평까지는 좀 탄탄하게 올라가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암호화폐계의 유명 인사죠. 저스틴 선과 그의 트론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후오비 거래소가 미국과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규제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성장통인 것 같습니다. 규제의 명확성이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또 그 이면에는 투자도 있고 트레이딩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점에서 많은 얘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거나 혹은 유명한 트레이더들의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 총 자산의 2% 이상의 리스크를 지지 말고 투자하십시오 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활용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만 지도입니다. 왜 뜬금없이 나만 지도냐 했는데, 만약 여러분들께 한 달을 드릴 테니 전국 방방곡곡을 쭉 다 다니시면서 한번 대한민국을 느껴보십시오 하고 이제 기회를 드렸다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서울서부터 쭉 돌고는 저기 강원도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나는 저기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쭉 올라와야지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기 나는 춘천 위까지 올라가서 밑으로 쭉 내려와야지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다 다양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든 다 전국을 도시고 나면 대한민국이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십니다. 이런 것처럼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트레이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큰 여기 있는 남한 전국 방방곡곡 같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순으로 말씀드리느냐, 그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거는 앞으로 이것저것 강원도, 뭐 전라도, 경기도, 뭐 이런 거 쭉 순서 없이 쭉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쭉 다 종합해 보시면 아하, 이런 거구나 하는 그림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긴 여정이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8년간 이제 느꼈던 점을 쫙 모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30분의 1만 해도 한 1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저와 함께 긴 여행을 한번 떠나 보시자는 의미에서 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정의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하고 트레이딩이죠. 즉 투자와 매매입니다. 인베스트먼트는 다 아시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3년 이상,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30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고요. 근데 트레이딩은 짧은 관점이죠. 뭐 하루짜리도 있고, 뭐 한 3개월 가져가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6개월을 가질 수도 있고, 즉 매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 인베스트먼트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데 베팅을 하는 겁니다. 즉 테슬라 이거 앞으로 3년, 5년 뒤에는 한 10배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 테슬라 주가가 오를 거야 베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딩은 뭐냐? 테슬라 22일 날 로보택시 뭐 이제 론칭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주가가 오르겠지. 그럼 그 올랐을 때 내가 지금 산 거를 팔아야지. 해서 가격 움직임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돈 버는 주체는 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에는 선택한 자산, 테슬라 주식이 돈을 벌어주는 거고요. 트레이딩은 그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내 트레이더 자신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보면 인베스트먼트는 그냥 주식만 잘 선택해서 꾹 쥐고 있으면 돼요. 단점은 뭐냐?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반면에 트레이딩은 적은 돈을 가지고 주식을 막 사고파면서 복리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큰 돈을 버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 사고 팔고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매매 기술이 있어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매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쭉 관점을 가지고, 근데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보통 뭘 하시냐면요, 처음에 트레이딩으로 시작을 하세요. 뭐 사서 10% 오르면 팔아야지 하고 막 하다가 이제 물리십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뭐가 되느냐? 투자가 되시는 거죠. 그냥 원전 올 때까지는 꾹 쥐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오늘은 근데 트레이딩 부분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트레이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인 투자가분들은요, 인베스트먼트하고 트레이딩을 같이 활용해서 하셔야지 큰 돈을 버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향후 많은 영상을 통해서 차곡차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가 얘기하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다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게 결국은 돈 버는 원칙인 것 같아요. 조지 소로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중요한 것은 시장 방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이 옳았을 때 버는 돈의 크기하고 틀렸을 때 잃는 돈의 크기가 중요하다. 즉 무슨 얘기냐? 예측이 옳았을 때 많이 벌고 예측이 틀렸을 때 적게 터지라는 얘기죠. 뭐 손실은 작게, 과실은 크게. 뭐 항상 듣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저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 위대한 트레이더들은 야, 워낙 정보가 많고 좋은 똑똑한 두뇌들이 다 모여 있으니 승률이 되게 높겠구나. 즉 투자하는 족족 다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연구에 의하면요, 조지 소로스나 줄리아 로버슨, 마이클 슈타이나트 같은 뭐 굉장히 돈 많이 번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입니다. 이 사람의 승률은 5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즉 동전 던지기보다 조금 나은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주식시장이 우상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의 승률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주식만 가지고도 저렇게 큰 돈을 벌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가들은요,
보면 투자 승률이 30에서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동전 던지기보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왜 그런지도 이제 다른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저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승률이 되게 높겠구나.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돈 버는 진실 한 가지는, 오를 때 많이 벌고 틀렸을 때 적게 터져라 하는 원칙이 있다.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계속 새내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리스크 관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하면 많은 분들이 그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리스크 관리? 난 몰라. 그냥 뭐 주식 사서 뭐 대충 오르면 팔고, 또 사서 물리면 끝까지 쥐고 있고 좀 물타기 좀 하고 해서 결국은 시장 오르면은 뭐 다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오를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을 생각 안 하십니다. 그리고 좀 매매 좀 해보시고 운용 좀 해보신 분들은, 야, 리스크 관리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원치 않게 빠지면 중간에서 정해놓은 거를 만큼 딱 그냥 칼같이 그냥 손절매 하는 거야. 손절매를 잘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해서 리스크 관리는 손절매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책을 사서 좀 보십니다. 트레이딩 포 리빙이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책이고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인데, 이 안에 보면 2% 룰이라는 게 이제 여기 나옵니다. 즉 뭐냐, 전체 자산에 2% 이상 리스크를 주지 마라 하는데, 이게 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하면 뭔가 위험 관리는 해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 리스크 관리를 해라 하면은 무슨 생각하시냐면은, 1억짜리 계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리스크를 200만 원 이상 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주식을 200만 원씩, 한 종목에 200만 원씩 사놓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50종목을 사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다. 아이고, 이게 무슨 리스크 관리야. 그리고 이제 주식 그냥 하시게 되죠. 또 그다음에 어떤 분은 그럼 2% 로스컷을 하라는 소리구나. 그냥 사가지고 2% 손실 나면은 무조건 잘라내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무슨 미국 주식 해보니까 2%는 하루에도 뭐 30분에도 왔다 갔다 하더구만. 저렇게 하다가는 계속 로스컷만 하다 말겠네. 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책에 있는 얘기겠지 하고 이제 또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투자 한 건당, 즉 제가 1억 원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식을 한 종목을 삽니다. 주식을 한 종목을 탁 살 때 그 투자한 한 건이 총 자산의 2%, 즉 200만 원이죠. 그럼 200만 원 이상 손실 안 보기. 즉 제가 1억 원 계좌에서 테슬라를 1000만 원치 샀습니다. 테슬라 지금 2천만 원치 샀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200만 원 이상 손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에 200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10%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10%의 손절매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근데 손절매라는 게 주가가 빠져야지 손절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절매 라인을 1억 원짜리 계좌에서 2천만 원치 주식 사면은 10% 정도 주가가 빠지면 손절매를 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2%, 6% 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2% 룰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 계좌에서 A라는 주식이 2천만 원을 사게 되면 손절매는 200만 원이 손실 났을 때 손절매를 해라. 즉 10% 가격이 빠지면 손절매를 해라. 이거고요. 근데 6% 룰은 뭐냐? 한 달 동안에 전체 손실이 6% 이상 나게 되면 신규 주문은 하지 말아라. 다음 달부터 새로이 운용을 해라. 그래서 지금은 신규 주문 끝, 이렇게 이제 책에는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룰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꽤 지키셔도 굉장히 좋은 룰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다른 영상에서 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식시장하고 가장 흡사하다는 것이 동전 던지기입니다. 그래서 동전 던지기 시뮬레이션을 해서 주식을 많이 설명을 하지요. 위에 있는 게 정규 분포입니다. 즉 교과서에 나오기를 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은 동전 던지기 분포와 같다. 즉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50대 5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동전 앞면이 나오면 내가 1을 벌고 동전 뒷면이 나오면 1을 손해를 본다 하는 게임을 주식 트레이딩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전을 10번을 던진다고 할 때요. 뒷면이 계속해서 10번 연속으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은 야 이게 이렇게 나오겠어?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10번씩 던지는 거를 1024번 하면은요. 한 번꼴로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확률적으로는 0.1%예요. 그런데 야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올까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이게 주식 매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터지고 10번 연속으로 터진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10번 연속으로 마이너스 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주식 10개 사서 10개 모두 마이너스 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10번 매매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난다. 좋다. 그럼 2% 룰이다. 아 2%씩 10번 터지면 총 20% 터지는구나. 그러니까 계좌가 20% 정도 터질 때까지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열심히 운용해서 돈 벌어라 하는 얘기구나. 이게 2% 룰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아닙니다. 동전 던지기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에 자본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고 치면은 100 해서 이제 1000단위를 뺐습니다. 그래서 뭐 10만 불 혹은 1억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횟수.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100번을 매매를 할 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100번 매매를 한다고 이제 여기다 세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100번 매매를 한 세트, 두 세트, 100세트, 1000세트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잖아요. 그 세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승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전 던지기를 이제 따라하는 거니까 50% 승률을 세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베팅은 얼마나냐? 한 번 베팅할 때 총 자산의 20%. 그러니까 이게 1억 자산이라고 그러면은 2천만 원씩 매매를 한 번에 할 거야 하고, 그 다음에 이익과 손실의 기대치는 똑같이 벌지 않으면 터진다고 생각할 거니까 동전 던지기처럼 20%로 놓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투자한 데서 20%니까 400만 원 익절, 400만 원 손절 이런 개념이죠. 제가 앞면이 나오면 400만 원을 벌고 뒷면이 나오면 400만 원을 잃는다. 이런 게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결과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평균 재산이 나오고 이제 연속 수익, 연속 손실 이런 게 나와서 이런 걸 좀 나중에 시뮬레이터 보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시뮬레이터인데요.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시도를 동전 던지기 했더니 앞이 나오면 400만 원 벌고 뒤 나오면은 400만 원 손실 보고 했더니 이번에는 8,000원 벌었습니다. 800만 원 번 거네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제 해봤더니 와 이번에는 1600만 원을 벌었고요. 또 한번 해봤더니 이제는 뭐 1억 그대로 똑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총 몇 번을 시도해 보느냐? 그럼 100번을 컴퓨터 보고 해보라고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50번 매매를 했고요. 그거를 100번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승률은 50, 익절, 손절 20, 20, 베팅은 2천만 원을 했는데 뭐 기대 수익은 거의 중간이 나왔는데 보면은 13번 연속 머리, 그 다음에 10번 연속 뒷면. 10번, 13번도 같은 쪽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은 제로지만 돈을 버는 경우도 있네. 부자 될 수도 있네. 이렇게 반반 이기고 똑같이 벌고 똑같이 터지면, 그렇지만 아이고 많이 손실이 날 수도 있구나. 이게 동전 던지기 게임이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주식에 대해서 몰라도 그냥 대충 인터넷만 보고 투자해도 돈을 벌 수도 있겠네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뭐 평균치를 번외가 이건 기대치고요. 결과치는
많이 버는 사람도 나오고 많이 손실 보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이분들을 위해서 자, 이거 투자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시뮬레이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 불 원전을 가지고 있고 요번에는 100번 매매를 하는 세트를 10,000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0,000번을 돌려볼 거예요. 그 다음에 50% 승률에 2천만원 베팅해서 400만원 벌고 400만원 손실 보는 거래를 100번 한다. 근데 그거를 10,000번 한번 돌려보겠다 해서 이제 돌립니다. 그럼 쭉 돌아갔는데요. 분포는 비슷하지만 기대치도 비슷하지만 여기 보니까 제로가 나옵니다. 최저점이. 중간에 돈이 다 없어집니다. 어이? 와, 이게 올인을 하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100번 매매를 했고 10,000번을 돌려봤더니 즉 2천만원 베팅해서 400만원 이익 400만원 손실이 있으니까 1억에 대해서는 4%죠. 그래서 저희가 4% 리스크를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했더니 올인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구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선 이거는 X네. 4%가 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2천만 원 투자하는 데서 익절을 10% 하니까 200만 원, 200만 원으로 좀 낮췄습니다. 그럼 그게 2% 리스크죠? 그래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안 죽습니다. 다시 한번 또 돌려보겠습니다. 안 죽습니다. 또 돌려보겠습니다. 안 죽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2% 리스크를 쥐고 매매를 해라 하는 거는 내가 2천만 원 베팅하는 데서 10%, 즉 200만 원, 200만 원, 즉 전체 자산의 2%의 리스크를 쥐고 손실이 날 각오로 매매를 했더니 안 죽는구나.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2%를 쥐고 매매를 하시면 올인은 안 당하십니다 하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관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100번을 매매한다고 그랬는데 만약 200번을 매매한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올인이 나왔습니다. 이게 100번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매매를 더 하니까 또 원금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돈을 버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안 터지는 경우, 이제 올인 안 하는 경우도 나오지만 확률적으로 올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2% 베팅도 아닌데 그래서 교과서 보면 어떤 사람은 1%라고 주장을 하는구나. 해서 그럼 한번 1%로 저희가 트레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5%면 그게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1% 리스크를 지고 돌려보겠습니다. 아까는 올인이 나왔는데 해보니까 안 나옵니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안 나옵니다. 1% 그래 1%가 맞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는 뭐 짧게 생각하면 2%도 되지만 근데 아주 보편적으로 생각하면은 1% 정도 리스크를 져야 되는구나. 근데 1% 리스크 져서 이거 언제 돈 벌지? 하는 생각이 또 드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야, 이걸 좀 거래를 좀 더 많이 하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이거를 200번이 아니라 1000번을 매매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역시 올인이 나오네요.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1%라도 또 올인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교과서에 나오는 1%,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1%로 해도 매매를 많이 하면은 이런 세팅으로 하면은 올인을 한다는 건데 결국 파산의 위험은 피할 수 없나? 하는 또 생각이 들어봅니다. 여러분,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이 뭐냐 하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복리 원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복리? 그러면 번 돈을 재투자하고 번 돈을 재투자하고 하는 게 복리인데, 근데 사실은요, 마이너스가 날 때도 손실본만큼 더 줄여서 투자하는 게 복리 적용입니다. 그러면 시뮬레이터 가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리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한다고 하고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로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에서 나오는 결과가 제로 훨씬 위에서 끝납니다. 복리를 적용하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원금은 안 까먹는구나. 올인은 안 당하는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가네 하는 걸 또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 복리 적용의 비법은 이러한 그림을 하방이 막히는 그림으로 만들어줍니다. 훨씬 더 안정스러운 페이오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리 적용은 어떻게 하시느냐? 4% 룰을 내가 지키기로 약속을 했다 하면은요, 1억 계좌에 4%는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종목을 사실 때 거기서 400만 원 이상 손실이 안 나도록 투자하셔야 되고요. 만약 계좌가 불어서 1억 5천만 원이 됐다. 이때는 거기에서 앞으로 600만 원입니다. 요번에 들어가시는 종목에 대해서는 600만 원까지는 버틸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 5천만 원으로 계좌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4%, 즉 200만 원입니다. 요번에 주식 투자 들어간 거는 200만 원 한도에서 로스컷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복리를 적용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 보셨듯이 계좌가 올인되는 경우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4% 리스크를 지고 진다는 건 뭐냐? 1억 계좌에서 2천만 원씩 한 번에 주식을 베팅하는데 400만 원 익절, 400만 원 손절을 세팅하고 운영을 했을 때 결국은 하방은 막혀져 있고 상방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저는 4%보다는 3% 룰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실 때입니다. 이 트레이딩입니다. 인베스트먼트가 아닙니다. 트레이딩을 하실 때 3% 룰을 세팅을 하셨다 하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1억 계좌세요. 그러면 1억의 3%가 300만 원입니다. 그럼 종목을 한 10개, 8개, 7개 이렇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 종목 들어가셨는데 1000만 원어치를 사셨다. 그러면 300만 원이 로스컷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1000만 원에 300만 원 로스컷은 30% 로스컷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2천만 원 사시면은 15% 로스컷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바뀝니다. 얼마나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3% 정도 리스크를 가지시고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해보시면 이게 10번 연속 손해 날 수가 없습니다. 좀 버셨다가도 있고 또 어떤 종목은 또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다 합쳐지면 뭐 그냥 트레이딩 하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을 3% 300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꼭 복리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딱 하나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뭐 진입을 어떻게 하시느냐, 엔트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하는 금액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지만, 기본적인 핵심은 한번 포지션 들어가는 거에 한 전체 자산의 3% 정도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자산의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점은 또 다른 영상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리스크 관리는요, 사실은 크게 손해를 안 보자는 목적이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돈을 벌 수 있어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만으로는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즉, 적게 손실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리스크 관리가 돈을 버는 보증 수표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선 뭘 해야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대한 트레이더들이 얘기한 거. 맞힐 때 더 많이 벌고 틀렸을 때 적게 터져라. 그럼 여기서요. 좀 더 많이 번다고 치고요. 22%, 23% 정도 벌고 손절을 더 좀 타이트하게 17%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터를 돌려보면요. 그림이 우상향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많이 벌어보자 욕심내서 해가지고 한 27%까지 올려버리면요. 이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돈 버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위대한 트레이더들의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 그분이 돈 버는 비법은 뭡니까? 맞았을 때 많이 벌고 틀렸을 때 적게 터져라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공식을 찾게 되면 이런 그림은 돈은 우리한테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저거를 앞으로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 더 벌고 조금 덜 손실 보게 되면 오리는 안 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이 노력을 안 하게 되면 많이 터질 수도 있고 물론 많이 벌 수도 있다. 하지만 기대치는 제로다. 근데 여기서 기대치는 훨씬 많이 번다. 그리고 못 벌어도 본전은 온다. 이러한 이제 공식들을 저희가 만들고 실전에 투여해 볼 것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을 하신다고 하면 좀 더 벌고 좀 덜 터지고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100년을 열어봐도 그렇고 50년을 열어봐도 그렇고 연평균 10% 정도는 꾸준히 올라오는 시장입니다. 즉 주식이 오른다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사시면 조금 더 오르고 덜 빠집니다. 그런 기본적인 게 녹아 있는 게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옳았을 때 많이 벌고 저희가 틀렸을 때 적게 터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어떻게 하든 버실 수 있습니다. 왜? 주가가 오르니까요. 기다리면. 그런데 저희의 당면한 숙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더 벌어야 됩니다. 저희가 능력을 쌓아서 아까도 매매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술을 자꾸 보강하면 보강할수록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더 벌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더 크게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 둘씩 차근차근 그 비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성공한 트레이더들이 이런 모습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대열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하시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